안녕하십니까.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오늘은 제 창업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각각 다른 창업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각 시기마다 창업 프로세스가 다르고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특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신용대출, 그리고 자금 모집, 기업대출, 창업자금대출, 그리고 출연자금 활용, 이렇게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세스를 활용한 5번의 창업 스토리를 통해서 창업 지원 플랫폼의 활용법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첫 창업 얘기를 해볼게요. 1997년도 이야기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힙합 문화가 굉장히 인기 있기 시작할 때였어요. 서태지가 갱스터 힙합을 소개했었죠. 저는 패션과 힙합 문화를 결합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 전용 패션 브랜드인 하드코어 힙합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예요. 인터넷으로만 옷을 판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 이 옷은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는 이 노래하는 티셔츠는 가슴 부분에 비트가 나오는 전자칩을 내장시켰습니다. 동작에 따라서 음악이라든지 어떤 광선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특별한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 하드코어 힙합은 힙합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힙합 전문 사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힙합 사이트들 중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힙합 사이트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일 방문자 수가 평균 5,000명이었고요. 가장 많을 때는 2만 명까지도 방문하는 사이트였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힙합 사이트였습니다. 창업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냐면요. 노동부에 가가지고 알아봤어요. 교육을 받고 신용자금을 대출해준다. 3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자금이 있을 때는 주변에서 조달을 했었습니다. 3F, Family, Friend, Fool. 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자금들을 활용했고요. 고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를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던 거죠. 수익 구조는 낮고 그 사업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인터넷 도메인이 워낙 좋았고요. 쇼핑몰 홈페이지가 있었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가격을 받고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창업 얘기입니다. 하드코어 힙합 사이트가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인기 있는 사이트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 벤처 버블이 있을 때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결실을 맺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IT, 투자, 벤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을 끄자. 실물 거래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준비하게 된 건 뭐였냐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오프라인적인 요소를 결합하자. 요즘으로 따지면 오토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준비했어요. 아침 식사용 야채 샐러드를 배달하는 모닝 샐러드라는 사업을 런칭했습니다. 샐러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샐러드로 아침 식사를 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것이 바로 샐러드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업체. 초에는 원기 회복이라든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많이 넣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원색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샐러드 하나하나에 들어갈 야채만도 하루 20가지 이상이 된다. 모닝 샐러드 사업은요, 초기 자금은 인터넷 사이트 매각 자금 일부를 활용했고요. 부족한 자금은 지역별로 저희 모닝 샐러드를 배달할 수 있는 배달 지사들을 모집했고 가맹비를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각 구마다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시작 한 달 만에 주요 지역의 가맹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 지역 배송이 가능해졌어요. 지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이 1억 정도 됐고요. 최대는 월 매출 2억 정도까지 찍었었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선결제를 하거든요. 고객이 성장할 때는 그렇게 선결제를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둔화되면 짐으로 돌아옵니다. 고객 증가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야채라는 게 매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야채 원가가 등락이 심합니다. 혹석이라든지 혹한기 이럴 때는 치솟는 가격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배달 지사들이 마진이 점점 줄어드니까 배달이 점점 불안해졌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업 모닝 샐러드를 대전 충남지사에 매각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업을 접고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3살짜리 아이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올림픽공원에 가가지고 아이랑 같이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모차 자전거. 역삼륜 형태로 앞바퀴가 2개, 뒷바퀴가 하나.
유모차 자전거를 경진대회 같은데 출품을 했고 시제품 제작비로 1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샘플을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바퀴가 3개 달려있는 일종의 카트 자전거라고 해서 트로이카 한 6세, 7세까지는 탈 수가 있고요. 지금 주부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앞부분은 일반 유모차로 분리가 되고 뒷부분은 일반 작은 자전거로 분리가 됩니다. 애 하나 더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난생 처음 자전거 한번 타보시더니 애 하나 더 낳고 싶어 하시네요. 두 분. 그리고 은행에 기업 신용대출이라는 거를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당시가 아마 이제 2005년 정도 됐는데요. 전년도에 매출은 있는데 지금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을 인수해서 업종을 변환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기업 신용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매출의 20% 정도를 대출해주는 기업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장 계약을 하고 그 공장 계약서를 가지고 중진공에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시설자금으로 2억 정도가 나왔고요. 대응자금이라고 하죠. 운영자금을 또 2억을 받았습니다. 약 5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간에 걸쳐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개발하는 동안 자금은 소진되고 제품이 출시되지만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 제품 구조가 복잡했고요.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았어요. 결국 2년 만에 사업을 폐업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죠.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게 됩니다. 저는 하고 싶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아이디어를 적어놓고 또 특허를 출원하고 그랬었는데 이 특허들을 가지고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신용 문제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대선 후보 2분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진공을 통해 가지고 재창업 지원 자금을 대출받게 돼요.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특허, 그리고 시제품, MOU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다행히 당보 없이 신용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의 자금을 융자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에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약 200여 건을 제가 직접 출원을 했고요. 대부분은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해서 지금은 몇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특허로 등록한 것들인데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짬짜면처럼 아메리카노하고 라떼를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반반컵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반반컵 아이디어로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고 창업진흥원 과제로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창업을 하게 돼요. 반반컵.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시제품을 제작했고요. 그 시제품을 가지고 테스트 판매를 한 지 1개월 만에 SNS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단 한 장의 사진이 좋아요 5천 건을 기록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제품이 품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반컵만을 위한 별도 회사 반반컵에 관한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고 그리고 특허를 통해서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약 2억 원의 가치평가 금액이 나왔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금융, 지식재산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마련. 저희 반반컵이 히트치자마자 3개월 만에 유사 제품 짝퉁이 등장.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계속 특허 침해를 해요. 1년 동안 법적 분쟁만 진행했습니다. 결국 자금도 많이 쓰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1년 만에 저희 제주 공장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본 사업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은 매출이 있었고요. 내 자금이 투여되지 않고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제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저는 손해본 게 없었어요. 지원 자금과 제조 공장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을 때 좋더라도 안 좋을 때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폭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끝은 깔끔해야지 지속적으로 연쇄 창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지원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창업 지원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